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코스피가 6거래일 아니죠 7거래일 만에 그간의 전강 후약 흐름을 벗어내고 사실상 뭐 매일같이 전강 후약도 아니었죠. 뭐 개파락 이후에 추가 하락해 버리는 장도 있었고 또 캡 상승하면 그때부터 또 밀어버리는 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매일같이 그랬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은 뭐 6거래일 연속 시장이 음봉 마감을 했었는데 7거래일 만에 일단은 양봉 마감이 되고 사실상 뭐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은 계속 원의 상승장이 나왔으니까 장의 진로 보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시장이 마감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의 상승을 보면 뭐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왔던 기관의 매수세를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그래도 장 끝날 때까지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시장 자체를 끌어올렸고요. 뭐 코스피는 8천억이 넘는 그러니까 기관에서 말 그대로 1조 4천억의 넘는 폭풍 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부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섹터 거의 전 종목군들을 골고루 사면서 올렸기 때문에 장의 질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간 강했던 상대적으로 뭐 양호했던 뭐 반도체 쪽은 오히려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늘은 특히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업종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특히 2차전지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호재성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으로 끌어올린 2차전지 종목군들이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상승의 원천에는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그 트럼프 고문이죠. 해리시 고문이 내년도 연준 차기 의장으로 지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 속에서 과거부터 계속 금리 인하를 외쳐왔고 확정 재정을 외쳐왔던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지목이 된다. 라는 내용 자체가 시장에는 굉장히 친화적으로 일단은 좀 어제 작용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국도 엔비디아를 제외한 M7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러셀 뭐 화학, 소매 할 거 없이 미국도 굉장히 다수의 섹터가 골고루 상승을 한 하루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가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제외 M7 전체가 상승했던 그리고 간만에 증시가 원웨이 상승장 흐름으로 개인이 2조 5천억을 매도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마감했던 하루입니다. 시장 흐름의 변화가 찐바닥을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부터 달려갈 수 있는 시장의 체력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여전히 시장은 그냥 박스권에다가 지수 무관하게 그냥 달려가는 종목군들 보는 종목 장세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왜냐면 지금의 시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알고리즘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섹터 테마가 붙어버리면 그 종목의 가치가 뭐든 매출이 있든 없든 꿈이 있으면 그냥 계속 보내버리는 시장의 흐름이다. 그걸 믿고 그냥 따라서 배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수익이 갈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상승하는 상승 추세가 있으면 그 힘이 있으면 내가 매매에 자신 있다면 매매하는 거고 아니면 많이 아니면 그냥 이제 정석적인 대형주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무지성 지금 돌아가면서 폭등이 나오고 있는 거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그 안에서도 당연히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게 옥인지 뭔지 나름의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좋다, 힘이 좋다. 왜 지금 신규 상장주들 무지성 폭등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괜찮다. 그럼 따라 붙어보는 거고 좀 애매하다 할 경우에는 잘 피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돈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드립니다. 자, 우선 결론. 그저 박스권 시장이고 종목 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종목 위주로 종목을 체크해서 보셔라. 지금은 이런 특징이 있는 제약바이오와
뭐 신규주 그리고 의료웨이 안에서도 신규 종목군들이죠. 그런 종목군들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강력한 돌파의 시세가 지금 막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도 1차적으로 체크를 해놓고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내일 지수가 한 차례 더 급등하게 되면 지수는 이 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상단에 부딪히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처럼 강력한 수급이 나와준다면야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상승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또 부딪히고 또 밀릴 수도 있겠죠. 참 시장이 재밌는 게 매주 금요일 날만 되면 시장이 빠졌다가 월요일부터 서서히 반등하고 이게 이게 매번 지금 반복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번 주도 흘러갈련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보면 양시장 다 뭐 상승 종목수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코스피는 2.7%, 코스닥은 2.5% 상승하면서 마감되었는데요.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1월 초에는 거래 대금이 이제 그냥 KRX 기준이기 때문에 23조, 24조가 나왔던 거에 비하면 지금 15조, 7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더 줄어들게 되면 개별 종목단에서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하더라도 8조 2천억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매일같이 50%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다 감당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특징은 완전히 견조한 상승에 어, 수급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 그냥 꾸준히 들어오면서 여기에서부터 계속 우상향이죠. 근데 사실상 모든 주가의 시세는 아침에 다 끝났습니다. 아침에 뭐 리가캠도 SK바이오팜도 다 위에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장의 특징은 2차 전지를 가지고 올렸고 오전에 올렸던 제약바이오는 오전에 힘이 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섹터를 가져다가 수급으로 새로운 섹터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후에 2차 전지에 따라 붙어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볼 때는 오후에 할 게 별로 없었던 시장 같습니다. 뭐 개별로 뭐 사면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저도 매매 기회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오후장 딱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드네요. 여전히 시장의 신용 잔고는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따끔 80조 유지되고 있고 오늘은 뭐 양매수가 뚜렷하게 들어왔던 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긍정적일 수 있다 정도 해석합니다. 전일 미증시 장초반 엔비디아 마이너스 7%까지 폭락하고 지수 급락하고 난리였으나 트럼프 경제 고문 해시세 연준 차기 의장 가능성이 대두되며 유동성 확장 기조 변화 가능성의 시장은 엔비디아 및 관련 친구들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에브리싱 상승하면서 미증시가 다시금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GPU 대 TPU 그리고 우선 메타가 GPU 대신 TPU 갈아타기 하면서 이게 학습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학습까지 해버리게 되면 엔비디아의 독점의 균열을 만드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여파가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무겁게 가고 에이지 늘어나는데 TSMC 캐파 풀이라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하겠나 하는 수급이 3전은 올리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급격한 변화도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퓨어한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는 오늘 SK 하이닉스를 50만 천원까지 좀 밀었는데 50만 원이 저는 깨지기를 좀 바라고 밑에서 받아먹으려고 준비했는데 깨지지가 않아서 좀 위에서 샀습니다. 위에서 사가지고 일부 좀 들고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서 SK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 안에서는 기회를 좀 저는 포착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차기 의장의 해시 백악관 고문의 등장, 12월 금리 인하 하던가 말던가 내년에 더 확장될 유동성에 사람들은 배팅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과거에 해시 고문이 했던 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막 들어 올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돈풀기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게 그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6개월 만에 오전에는 기관의 초공격적인 매수세 그리고 오후부터는 외국인의 기관 따라 사는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간만에 원화의 상승장이 고르게 양매수 대량 수급이었던 것 같고
나름 찐 반등 같은 느낌이죠. 지수적으로는 일단 저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좋고 뭐 한다고 해서 당장 지수가 4200 갖고 넘고가 아니라 지수가 뭐 4100이나 4150 근처 가서 또 두드러 맞고 3800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불과 11월 달에 4200 찍고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지수의 조정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는 한두 달, 길면 3개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수를 보고 지금 움직이는 시장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네요. 좌우지간 지수 추종은 적당히, 나머지는 제약 내 신고가를 뚫는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을 좀 관찰하고 눌림 나오면 보고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일단 삼성전기가 신고가를 좀 만들었는데요. 일부 저는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빠지면 일단 신고가를 돌파를 했으니까 추세적으로 좀 더 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리노공업도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오늘 눌림을 좀 걸어놨는데 이거는 체결을 좀 못했습니다. 며칠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좋고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외 기판 쪽, 그리고 두산이나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와 구글, TPU 사이에서 피해 종목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빠져 있는데 사실 변한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다 반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장전에 이제 머크의 이 ADC 관련된 키트로담 협력사와의 이 데이터가 자체 키트로다를 능가하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좋은 내용이 스타트를 끊었는데, 또 뭐 한국의 뭐 ADC 해가지고 뭐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인투셀, 뭐 리가캠 그런 내용들이 또 기사로 후속 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틀 급락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인투셀 반등의 리가캠 바이오까지 오늘 힘차게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빅딜이 남은 바이오텍은 알테오젠하고 리가캠인데 둘 중에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인 것 같다. 지금 내릴 수가 없는 자리고 신규가 들어가면은 쫄려가지고 오래 들고 가지도 못한다. 그냥 보유한 사람들은 그냥 쭉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사요? 저는 위에서는 손이 안 나가. 근데 보유자는 계속 보유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상단 종목들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가격 부담 때문에 잘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약바이오는 조정시 매수를 봐야 되고, 매수할 종목군들을 선정을 해놓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애플바이오 좋게 보고 있고요. 일동제약이라든지 G2G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관심 타겟에 놓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 메리트가 좀 있는 구간에서 좀 들어가길 선호를 하는 거고, 충분히 트레이딩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가격적 메리트는 내가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같이 조정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조정 쉽게 안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직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은 바이오가 지금 한올바이오 있고요. 에스트팜도 혹여나 돌파가 나오는지 계속 관찰 중에 있으며, 오늘같이 SK바이오팜이나 이런 종목처럼 돌파를 했을 때 따라 붙어볼 의향도 있죠. 이 정도 흐름이고, 오늘 이뮤논시아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일단 강하게 시세가 나오면서 거래대금 좀 터쳤는데 내일 추가 급등하는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의료 AI 쪽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로켓 헬스케어 시가총액 1조 2천억까지 올라오고, 프로티나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하면 1조를 넘기죠. 둘 다 뭐 매출 깨끗하게 한 50억 정도 하나, 아주 멋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그랬듯이 돈을 못 벌고, 적자가 심화되면서 그 적자 폭이 줄어들고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하면 수십조 만들 것만 같은 기세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넥스 파우더라고 있죠. 이게 이제 차트를 좀 잘 만들어놔서 차트 위치가 좋다. 어제도 프로티나에 대해서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차트의 위치가 좋아서 그냥 아침에 뉴스 나오니까 그 뉴스발로 가는 거죠. 뉴스발로. 수개월 걸려서 항체를 찾을 것을 뭐 2달, 2주로 단축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기사의 핵심이. 근데
그 전날 삼성이지만 AI 신약 기업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전전날 있었고요. 아무튼 뉴스가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쭉쭉 그냥 돌파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중심은 뭘까요? 신규 상장주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신규 상장주 안에 엮여 있는 애들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개별 종목이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회사니까 제가 종목에 다 강력한 이해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놓고 생각을 해서 오래된 회사들이 이렇게 탄력 있게 가지 못하죠.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로키도, 프로티나도, 넥스 바이오메디칼도, 최근에 노타도, 알트도, 그래피도, 오늘 수많은 신규 상장주 이노테크도 뭐 묻지마 지금 상승이라고 저는 일단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물론 뭐 저도 오늘 삼양 바이오팜을 매매했고 그래피를 매매를 했는데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어서. 자,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사면이 한국경제TV에 이제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 올해 내에 미국의 빅테크와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3-in-1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를 박스권 상단까지 만들어 놨는데 앞에 이제 저항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돌파를 못한 거고 이런 부분이 연속이 돼서 만에 하나 빅테크와 프로젝트가 성사될 것이다.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한 차례 레벨업도 할 수 있으니까 사면도 대표 이사가 올해 내라고 말을 했으니 좀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오늘 2% 상승한 가운데 만약에 미 증시의 영향에 의해서 오늘 미 증시의 영향에 의해서 내일 추가 상승을 한다면 조금 조심해서 볼 것 같고 반대로 내일 오늘 밤에 미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해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내일 오전에 개파락을 한다면 한 템포 쉬었다가 눌림목으로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을 좀 체크하면서 좀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열어놓고 봐야죠. 지금은 혼돈의 장세니까. 자, 코스피 일단 코스피를 보면요. 이게 이제 최근에 하락 추세죠. 최근에 하락 추세가 좀 명확하게 있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21선을 꺾였기 때문에 내일의 21선은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4,000포인트가 대략 21선인데 여기서 좀만 오르면 돼요. 0.5%, 0.5%, 0.3% 오르면 바로 21선이라 올라가면 저항의 자리일 것 같다. 일단 코스피가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가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섹터로 봐버리면 그러니까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미 신고가 여기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에 있죠. 그래서 지수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너무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수 왜곡을 또 하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는 뭐 순간순간 빠졌을 때의 느낌 타격감은 있는데 지수랑 종목이랑 지금 상관관계를 뚜렷하게 두기가 참 애매하다. 참 애매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훨씬 하이닉스보다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훨씬 강하죠. 오늘도 수급이 보면 삼성전자에 지금 기관들이 오늘 4,500억. 그러니까 오늘 기관이 1조 4천억 시장에 산 것 중에 3분의 1을 삼성전자를 산 거죠. 외국인들 양매수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8천억 다음에 좀 올라왔고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5일 근처에서 이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정도였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갔는데요. 여기 언저리에 들어갔네요.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일부는 좀 가지고 가는데 기관 수급에 의해서 오늘 좀 반등은 나왔고 차트적으로 보면 이 자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빠르게 3일간의 저점을 이탈시켰으니까 그로 인한 손절 물량이 좀 나왔겠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51만 원이
오늘은 저는 지지할 거라고 좀 봤는데 내일 깨지게 된다면 조금 더 아래에서 다시 봐보는 전략도 가지고 좀 봐보려고 하고요. 일단 뭐 실적 반등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 한 차례 박스권 이탈하고 뭐 11선까지 혹은 21선까지 반등을 주는지 정도 다방면으로 좀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삼성전기 오늘 종가상 신고가가 좀 나왔는데 아침에 갭을 들고 25만 원에서 출발했다가 매물소하고 양매수 이것도 또 기관 매수에 의해서 일단 박스권을 돌파해 놓은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MLCC 쇼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가격 상승 전망에 의해서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강하게 볼린저밴드 라인을 뚫고 올랐기 때문에 내일 밀리더라도 3월선 라인에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단기간에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SK바이오팜도 5년의 박스권을 오늘 뚫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올라올 때 하면서 올라서 차마 매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13만 2천 원, 13만 5천 원 정도 시장 영향에 의해서 일부 밀리게 되면 충분히 지금도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오늘 이제 IM증권 리포트에 의하면 2026년도 영업이익을 컨센을 4천억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 이전까지 2023년도는 적자였고요. 2024년도는 900억 흑자였고요. 올해는 2천억 흑자고요. 내년에는 4천억 흑자가 됩니다. 1년에 지금 2배씩 커져가고 있는데 주가는 제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주가가 릴레이팅 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유한양행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9조 5천억이죠. 영업이익 1천억 정도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년에 2천억 한다, 3천억 한다. 응? 기대감으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그거보다 못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SK 바이오팜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일단은 돈 버는 기업 중에서 그리고 ST팜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오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최근에 이쪽도 수급이 나쁘지가 않아요.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실적에서 그간의 박스권 실적이 존재했는데 올해 530억, 내년에 700억, 900억 이 퀀텀 점프를 하는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바이오텍 내에서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 빠지면 21선 밑이라든지 45일선 아래에서 이쪽 돈 버는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변화가 분명히 좀 눈에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ADC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일단 박스권 돌파하면서 어제부터 지금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올라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기술 수출이 나올 때까지 일단 좀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신규 매수는 못 하겠어요. 인투셀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회사인데요.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총이 낮아가지고 혹여나 돌파시키는지 돌파하면 매매 관심인데 거래 대금이 크지 않으면 안 볼 것 같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일단 뭐 종목의 뭐 여부를 떠나서 61만 원에 출발해서 단기에 32만 9천 원까지 폭락시켜 놓은 거에 대한 질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고 뭐 거래도 양호하고 한데 최근에 매도 물량이 원체 좀 많아요. 또 위에서 개인들이 잡은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그 매물 소화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이 딱 그냥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40% 시켜놓고 길적 반등 뉴스 만들어가지고 좀 올려온 자리 정도 됐겠다. 뭐 오전에 매매했으면 뭐 할만한 종목 정도 됐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프로티나 차트의 위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차트의 위치가 너무 좋았었고 어제 이미 삼성이 픽한 뭐 뉴스 하나 좀 있는 상태에서 오늘도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어제는 국내 AI 신약 정부 삼성 점찍은 프로티나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430억 정부 국책과제 그거였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뭐 6개월짜리를 2주로 단축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침에 기사로 좀 나와 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더해가지고 오늘 돌파를 좀 시켰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더 가도 뭐 보내고 싶으면 더 가는 거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어찌됐든 박스권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 종목은 특징이 돌파하고 아침에 좀 눌렸다가 반등하고 또 레벨업하고를 지속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어서, 그리고 강한 수급 나왔을 때 좀 밀려도 반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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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세게 줬던 거라, 내일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냥 뭐 3일선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체크는 하고 좀 봐볼 것 같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리뷰할 게 되게 많네요. 이뮤논 시아도 유한양행의 자회사로서 이중항체 전문 기업이고 임상 이상을 한 면역 관문제의 데이터가 나쁘진 않은 회사인데, 언제 할지 모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유한양행의 이 자회사라는 부분이 주가를 릴레이팅 시킨 거죠. 상장했을 때 당시의 시가를 이제 오늘 완벽하게 넘으면서 이때 종가를 갭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구간에서 돌파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준수한 상태에서 모든 구간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내일 눌림목 종목으로 선정해서 좀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로키드 헬스케어 너무 좋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급등주 타고 있으니까 볼 수는 좀 없고요. 자, 네이버가 저도 지금 며칠간 매매는 했었는데요. 뭐 깜짝 이렇게 오후에 이슈가 나오면서 기존의 1대3 합병 비율로 합병을 계획했던 부분이 1대 2.5로 좀 바뀌면서 단기적으로는 네이버의 좋은 내용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전에 이제 이날 잡았으니까 이날 들어가서 뭐 이날 좀 팔고, 그러니까 이날 종가로 들어왔죠. 종가로 들어와서 개파락하고 뭐 팔고, 아닌가? 아무튼 이날 종가로 들어와서 이날 팔고 이날 사서 팔고 그랬는데, 어, 내용은 괜찮아요. 1대 2.5. 정말 내용은 괜찮은데 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의 발목을 저는 분명히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이번에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되고 이사의 승인을 받으며 정부의 안을 통과하면 내년 이맘때쯤 네, 합병이 된다라고 합니다. 고로 이슈에 의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 급등하면 추격 매수하지 마셔라 라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어제 한번 매도하고 오늘 마감 방송 하다가 뒤늦게 봐가지고 약간 따라 붙어가지고 한 1점 몇 프로였던가 1.3% 정도 두 번 매매가 됐던 것 같아요. 1.3%씩 두 번 매매됐고 NXT에서 그렇게 좀 마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급등했던 리노공업 관련해서 아침에 이제 62,000원 아래 구간까지 오늘 만약에 아침에 밀렸다면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자리가 됐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강하게 거래량 동반해서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정말로 많은 물량을 매집해 가면서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에 힘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눌렸을 때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은 지금 막 올라오는 네, LG의 대장주라고 좀 보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ISC도 뭐 동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인데 조금 더 탄탄한 것은 리노공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노타라든지 이런 신규 성장주들 지금 계속 막 급등하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도 강하고 뭐 나쁘진 않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오늘 삼양바이오 팜도 지금 상한가 3번 나왔는데 오늘 뭐 여기 떨어졌을 때 일부 사가지고 거의 본전에 팔고, 얘는 그래피, 이거는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던 투명 교정기 미 FDA 승인 모멘텀으로 어제 장중에 거의 상한가네요. 상한가 갔다가 급락 맞았는데 오늘 좀 되돌리면서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매매를 해가지고 상한가까지는 좀 끌고 갔네요. 여기서 눌림을 좀 받으려다가 못 받아가지고 얘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피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보면 이노테크라든지 좀 매매하기 좀 어려운, 별로 질이 안 좋은 종목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 완전관의 이슈가 좀 터진 바이젠셀이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점상으로 갔는데,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나쁘지 않은 내용으로 일단은 점상을 좀 들어간 부분은 내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NK세포 치료제에서 완전관의 이슈로 상가에 좀 들어간 종목이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사면이라는 종목인데요. 사면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이러고 보면 산업 섹터로 종목을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개별 종목 위주에서 지금 종목을 좀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연속성은 좀 떨어지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최근 2024년도 신규 상장했던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네요. 좌우지간 강하게 여기에서 올라오다가 급락을 맞고 올라오는데,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강한 매물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매물보다 더 큰 호재로 돌파를 시킨다면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은 빅테크 두 곳과 두 곳과 액추레이터 그 관절, 휴머노이드 관절의 공급 프로젝트 공급을 협의 중이다라고 하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이 갭이 있잖아요. 여기 아일랜드 갭으로 떨어진 이 자리가 아주 강력한 저항 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더 센 힘으로 깨버리면 여기서 사더라도 그냥 처리하고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5,500원 라인이 지지되는지 여부 좀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5장의 이슈가 터져서 뭐 그냥 뭐 짧게 뭐 한 두세 번 매매하고 좀 마무리했던 종목이었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